안녕하세요. 안준호 법무사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 고인이 되는 경우 남겨진 유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만약에 채무가 과도한 상태라면 상속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속에 대한 부분도 현명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그 어떤 절차 없이 부모님의 죽음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막대하다면 가족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는 부분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부채를 물려받는 것도 상속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모든 법률적 권리 의무를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상속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과 부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 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조사 결과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의 단순 승인을,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모를 때 또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의 한정 승인을,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다면 상속의 포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고인이 떠난 자리에 채무가 없이 재산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그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죠. 그럼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을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여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고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속의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받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속 재산의 한도 안에서 고인이 남긴 채무를 변제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상속을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 승인은 내가 물려받은 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 중 그냥 보기에도 상속 포기가 훨씬 간명해 보입니다. 그냥 상속 포기를 하면 될 것을 왜 한정 승인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속 포기가 간단해 보이지만 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빚도 상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할 때에는 사순위 상속인까지 상속 포기를 다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빚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만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순위 상속인으로부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한다면 빚은 2순위, 3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1순위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정 승인을 하는 이유 중 그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3순위 상속인이 연속적으로 상속 포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의 빚을 친척들에게 알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과 빚이 모두 있다면, 또한 재산과 빚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빚을 모두 갚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상속폭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 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누가 먼저 상속을 받는지도 정해놓았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고 배우자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속자와 상속 순위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1순위 상속자부터 4순위 상속자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는 물론 손자녀까지도 포함되지요. 만일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는 고인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이고요.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고모, 이모, 삼촌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빚도 똑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 포기를 해야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 포기를 해야 3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속 포기 신청서를 준비하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혹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속인들끼리 상속받지 않겠다는 단순한 서류만 작성한다고 해서 법에서 이야기하는 상속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판 결정을 얻어야 상속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두 가지 절차 모두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하여 신청해야만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부모님의 재산이나 채무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개월이란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뒷정리를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새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는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게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준호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